네, 안녕하세요. 나는 서도 12기 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이야기하고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뒤쪽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모태솔로 특집이라고 해서 제작진들이 엄청 힘을 주고 기대감을 엄청 심어준 느낌이 나요. 11기랑 비교만 해봐도 편집의 템포가 굉장히 느리죠. 오늘 3회가 지나가는데 이제 자기소개가 끝났어요. 1화에 자기소개까지 다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템포가 늦어요. 기완이요. 사실 모태솔로 특집이라고 해서 색다른 그림을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연애도 결국 인간관계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연애가 서툴다는 건 인간관계 자체가 서툴다는 뜻과도 같거든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남녀관계에서 오는 차이와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그런 대화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연애가 시작된 이유기 때문에 썸 타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냥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냐 이런 것들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고로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연애도 잘할 거라 생각해요. 자기소개를 보더라도 대충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가 느낌이 좀 오죠. 각각 출연자들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연애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회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연애만큼이나 사회생활도 조금 서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철에 이어서 이번에 영호부터 자기소개가 나왔어요. 영호는 이제 29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수원 살고 이것저것 취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부분은 자기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영호의 성향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의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첫 데이트를 위한 선택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사람이 많으면 먼저 말을 하지 않고 경청을 하는 편이라고. 영호는 자기가 나서서 리더십 있게 무언가를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여자를 원한다는 건 자기를 이끌어줄 줄 아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성격의 여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 같은 게 연애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딱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건 없었지만 그래도 여자들 입장에서 영호에게 한번 다가갈 만한 부분이죠. 자, 다음은 이제 광수. 광수는 33세에 강남 거주하는 변리사. 이미 일화를 통해서도 광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취미는 여행이랑 방탈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자기소개는 최근에 법무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요 얘기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일을 늘리는 걸 보면요, 자신에 대한 집중과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아끼고 집중력 있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는 배울 점이 있고 존중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가는 이유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걸 스펙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는 자신을 조금 확실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하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자가 자신의 이런 조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남자는 언제라도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자기소개 다 끝난 다음에 영호가 현숙의 직업에 대해서 나와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같다, 조금 거리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광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연예인과 연애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광수가 조금 경계하는 행동 태도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상철이었죠. 본인을 전형적인 공대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펙은 너무 좋아요. 스타트업 넘버 3의 측량 프로그램인지 기계인지를 개발하는 개발자예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그 기간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나이가 36살인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10년 이상은 아마 이 회사에 몸담았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회사가 유지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보긴 어렵죠.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시장 멤버니까 굉장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으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어필할 때 자신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쓰레기는 버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거든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 굉장히 좋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여자에게 바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자신에게 잣대로 드는 그런 기준을 상대방이
이성에게도 두는 편이거든요. 보통 상처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긴 다 포용한대요. 자기 여자가 길에다 쓰레기를 버려도 상관없대. 어른은 공경하지 않아도 텐데.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여자들이 이 남자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일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의심할 것 같아. 사람이 기준이라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이렇게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바뀌면은 그건 기준이 아니고 가치관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여자들한테 좀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로 비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자 출연자죠. 남자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던 영숙은 30세 도자기 공예 국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일단 집이 여수예요. 좀 멀긴 해요. 다행히도 여기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영숙조차도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로 하여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취미 같은 거 얘기할 때 너무 제한적인 취미를 얘기해가지고 겁이 많은 남자들은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클라이밍이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좋아한다. 나 저거 같이 못 해주는데? 이렇게 겁을 먹고 빠지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정적인 데이트나 정적인 취미를 원하는데 이런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지. 원하는 남자의 이성상도 수동적인 남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남자를 원한다. 준치적이고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 누구 있나요? 이제 광수 있고, 그리고 영식 있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영숙한테 처음에 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좀 도망가지 않을까. 실제로 영수도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접지 않는다는 건 그냥 영숙 같은 외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진 않았을 거예요. 애정촌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취미와 원하는 남자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 자기소개 때 말한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서서히 좀 보여줘야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접근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애관들은 대중적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질수록 많은 이성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다음은 정숙, 호텔 마케팅팀 웹 디자이너래요. 축구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바르셀로나 구장을 갈 정도로 축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국대 경기는 항상 직관한대요. 본인이 어필한 내용이 솔직하고 내숭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숙은 뭐가 문제냐면 이상형이 하얀 원숭이상이래요. 그런 사람한테 한눈에 반한대. 즉 자기는 외모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얼굴상이 아닌 남자는 설령 정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정숙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첫인상 표 때 본인은 선택한 남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 그러면 자기소개 때 이상형을 바꿔서라도 갖고 왔어야 돼. 성공을 하고 싶었다면은 자기소개를 바꿔서 나왔어야 돼요. 이런 외모적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좀 수동적이거나 조금 주춤되고 머뭇거리는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는 뭐 영수, 상철 혹은 뭐 영철도 있겠죠. 그런 남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적극적이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 믿고 잘 따라오주는 그런 남자가 좋다. 이렇게 남녀 관계를 본인이 이끌어간다는 걸 어필했으면은 아마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살짝 드러내긴 했거든요. 그게 솔직하고 내숭 없다인데 요걸로는 좀 약해. 다음은 순자. 순자는 유공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대요. 딱 봐도 에너지가 제일 밝고 저는 뭐뭐뭐하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웅변하듯이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요. 스스로가 애교가 장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이런 여자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조건 좋아해요. 연애는 오래 보고 알아가는 걸 좋아한다. 자기가 이렇게 밝고 사교적이라고 해서 쉽게 사람을 사귀진 않는다.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좋은 연애관이에요. 마지막에 트로트 노래를 준비해서 분위기 업하는 이런 장기장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남자들이 이번엔 많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은 순자 좋아합니다. 순자가 멘탈 흔들리지 않고 이 텐션과 이 분위기 쭉 이어가면은 아주 좋아요. 다음은 영자,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본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고 어필을 했는데 연애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남자들한테 그다지 어필이 되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가능성을 주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갈 그런 남자들 꼭 여기서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 이런 포부는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있고 일단 들어와라. 나 연애할 마음 크다.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출연했으면 다 갖고 있을 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경쟁력 있는 그런 어필은 아니에요. 원하는 이상형은 보통 다른 여자들과 거의 비슷한 전형적인 걸 원해요. 섬세하고 리더십 있고 배려심 있는 그런 남자
배울 점이 있는 남자. 대부분의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잖아요. 그냥 매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기수의 남자들에게는 사실 되게 넘기 힘든 장벽이죠. 자기는 산책이랑 책 보기, 영화 같은 조용하고 혼자 하는 취미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필이 될 만한 남자분들이 있어요. 뭐 영철이나 영수, 상철 같은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취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롱디 안 해봤지만 해볼 마음이 있다. 이것도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좋고. 자, 다음은 옥순.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학원 석사. 작년까지 조경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도 아직은 직업은 없다. 근데 공부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일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임용고시도 또 준비한대요. 이거 좀 걱정이더라고요. 연애할 시간이 있을까? 임용고시가 그렇게 연애하면서 준비할 만큼 녹록한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국가고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 안 보고 공부만 해야 돼. 저희 큰형도 임용고시 봐가지고 교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안 하셨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옥순과 설령 잘 돼서 나간다 하더라도 옥순은 밖에 나가서 연애를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이분에게 나는 솔로 4박 5일은 그냥 휴가 같을 거예요. 꿈과 같은 시간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소의 색깔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형도 너무 모호해. 남자가 노력하기가 어려워요. 뭘 해야지 이 여자가 좋아할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옥순을 좋아하는 남자가 지금 뭐 실제로 광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광수조차도 이 옥순한테 뭘 노력해야 될지 모를걸? 결국에는 만나서 해야 될 말은 뭐 좋아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물어봐요. 취미인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남자가 좋다. 이게 많은 남자들의 약간 로망을 자극하는 그런 취미이긴 해요. 요거와 그리고 나이 차이는 10살까지 롱디도 상관없다. 더 애틋할 수도 있다. 이런 연애관들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아요. 마지막 현숙입니다. 현숙은 뮤지컬 배우예요. 공연이 없을 때는 노래와 피아노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영호가 조금 거리감을 느꼈죠. 아,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죠. 근데 아직은 실제로 대화를 해보고 이게 좁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첫인상, 말투, 표정,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한 끌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해요.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아요. 지금 남자들이 대체로 좀 조용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에너제틱한 모습에 끌림을 많이 느끼긴 할 거예요. 여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긴 해요. 재밌게 본 거는 사실 나이 차이는 연상을 좋아했는데 원하는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나이 차이는 동갑이나 연하나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첫인상 영호 때문에 바꾼 것 같아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 그러지 못했던 정숙과 다르게 현숙은 가능성 높이는 기준으로 바꾼 것 같아서 난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장거리도 오케이, 다가갈 수 있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조금만 노력해도 되잖아. 시작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소개 끝나고요. 자기네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느끼는 건데 영식은 잡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노래나 게임, 뭐 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요. 그 여자 출연자분들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연애에 굉장히 유리해요. 연애할 때 깊은 지식보다는 얕고 넓은 지식이 더 좋거든요. 그래야 대화를 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부분에서 맞는 걸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연애뿐일까? 인간관계 자체도 아마 폭넓게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다채로울 겁니다. 연애를 못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식은 무조건 짝 찾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커플 매칭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기소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 순자님은 첫날 대화도 좀 해봤다. 다른 여자를 알아보겠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좋다는 뜻은 인기남이 될 확률이 높은 자세예요. 내가 많은 남자, 여자와 썸을 타는 이런 경쟁 프로에 왔을 때 다양한 사람과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알아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명만을 알아가려고 돌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될 확률이 높아요. 밖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고 바람둥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사지만 여기는 나는 솔로라는 애종촌이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니까 더 잘 맞는 사람을, 더 확실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진정성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예고편 보니까 영수한테 100% 올인한다고 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거는 뭐 다음 주
사화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제 첫 데이트가 매칭이 됐습니다. 과연 영호는 3대1 데이트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영식과 영숙은 환상의 짝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영수와 영자 커플은 과연 뜻밖의 케미를 보여줄 것인가? 첫 데이트까지는 첫인상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날 열심히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도 첫날에 옥순에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뭐 인터뷰도 바꿔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옥순에게는 자기를 신경 써주는 에너지를 쏟아주는 남자로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첫 데이트를 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나한테 노력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단체 생활 안에서 이 남자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잘 섞이는지를 아마 보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 사화도 좀 더 지켜봐야 돼. 그 다음부터 좀 노선이 보일 것 같습니다. 단체 생활을 한 지 한 2, 3일 차쯤 돼야지 이 남자 되게 리더십 있고 적극적이다.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간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확실한 선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줄이고 줄여서 한 게 이 정도야. 다음 주는 조금 더 양을 줄이도록 노력해 볼게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